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죠. 세계사로 뉴스 읽기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해드린 뉴스 중에 하나가 네. 대만을 방문 중인 체코 상원 의장이 국회 연설에서 예. 내가 대만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만의 네. 이런 민주주의 지지 의사를 밝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거기다가 그 마스크에다가 대만 국기하고 체코 국기 그려놓고 네. 나는 대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국에서 엄청 열받았겠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연을 저희가 오늘 좀 알아볼 건데, 그러니까 네. 연설 중에 이 체코 상원 의장이 나는 대만인이다라고 한 대목이 누굴 따라한 거거든요, 그렇죠? 조나스 케네디죠. 네. Ich bin ein Berliner. 나는 베를린이다. 이게 얼마나 그 많은 그 위기 상황에서 이게 서베를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와서 자기는 나라 말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여기 있을 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네. 그래서 정작 미국 사람들은 이거 뭐지 그랬는데 그 베를린 사람들 특히 그리고 서독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광했습니다. 이건 천군만마죠.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 1963년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서베를린 연설에서 한 그 말을 이번에 이제 체코 상원 의장이 그대로 따라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그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음성을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I am proud to come to this city as the guest of your distinguished mayor, who has symbolized throughout the world the fighting spirit of West Berlin. Today, in the world of freedom, the proudest boast is, Ich bin ein Berliner. 네, 지금 들려드렸는데 해석을 해드리자면 서베를린이 지닌 불굴의 정신을 세계에 알려주신 시장님의 초청으로 베를린을 방문하게 됐다. 이제 세계 자유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랑거리는까지 영어로 하고 뒤에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라는 말을 이제 독일어로 구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독일인들이 환호하는 소리까지 들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참고로 그때 베를린 시장이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1963년에 케네디가 방문했는데 네. 그보다 2년 전에 이게 이제 그 45년에 서베를린 동서가 갈라지면서 자꾸 사람들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이나 동독에서 아주 열받을 대로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군사적으로 막겠다 해가지고 동독하고 소련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군사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 케네디 대통령이 만약에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면은 그것은 미국에 대한 전쟁으로 각오하겠다. 간주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까지 불사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조약을 못 맺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 조처를 취해야 되겠으니까 그때는 장벽으로 막겠다. 그래서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죠. 네. 그때 또 한번 이제 그 후르시초프가 불복을 했고 케네디한테 그 다음 해에 장벽이 베를린 장벽에 쓴 2년 후에 이 격려차 아주 어려웠던 서베를린 사람들에게 케네디가 이제 신선 방문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베를린 장벽에 있어서 Ich bin ein Berliner.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케네디의 베를린 방문 그리고 이렇게 독일어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은 정말 미국과 유럽의 어떤 공고한 동맹을 확인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케네디 전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보면 차용을 해서 나는 대만인이다라고 외친 이 체코 상원 의장이 왜 이런 연설을 했는지 오늘 저희 체코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은 두 나라가 분리가 됐습니다만 제가 옛날 기억을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체코슬로바키아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최근에도 어떤 외교관이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실수를 한 적도 있는데 그게 참 애매하죠. 체코하고 슬로바키아인데
이게 1918년까지는 없었던 나라예요. 그게 뭐냐면 합스부르크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의 일부였기 때문에 네. 그 체코 지방은 그 보헤미안 아시죠? 네. 라보엠, 보헤미아 지방이고 슬로바키아 지방을 이렇게 모라비아라고 그래가지고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 영토였기 때문에 흔적도 없었던 나라죠. 근데 그것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1918년 독일이 항복하니까 그 다음 날 독립을 선언한 거죠. 네. 독립을 선언해서 생겼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생겼는데 1918년부터 이 생겨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틀러한테 점령당하기까지 존재했고 형식적으로는 45년까지 존재했죠. 그러니까 두 민족, 그러니까 체코인이라는 민족이 있고 슬로바키인이라는 민족이 엄연히 있는데 거의 네. 70년 동안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로 계속해서 같이 지냈던 거잖아요. 그 동유럽 지역이 많은 부분이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대제국들 러시아 제국,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 틈틈에 끼어가지고 많은 지역들이 그 민족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이게 체코슬로바키아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네. 그렇게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생활을 하다가 독일로부터 또 수모를 겪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없었던 나라인데 1918년 독일이 지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나라란 말이죠. 네. 근데 독일이 여기를 갖다 이게 굉장히 주목한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정학적으로 독일 사람들 체코를 뭐라고 하냐면 옆구리 단도라고 그래요. 단도요? 단도. 네. 아, 반도. 네. 아, 그게 왜 그러냐니까. 단도요? 네, 단도. 네. 그게 왜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독일에서 프랑스 쪽으로 B쪽 동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체코 영토가.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하면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프랑스하고 동맹에서 허리를 끊을 수가 있다 이거. 아. 그래서 이 체코가 이게 허리의 단도라고 해서 굉장히 껄끄러워했거든요. 네. 그래서 뮌헨 협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데텐란드 빌미 잡아가지고 이게 수데텐란드 합병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그 다음에 대번에 그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점령해 버리고 그걸 체코슬로바키아로 나눠가지고 독립을 시킨 것이 아니라 분리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분리 점령을 했냐니까 합쳐놓으면 합치면 힘들잖아요, 가톨릭이가. 그러니까 떼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원해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독일의 어떤 아니죠.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분리 독립을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계속 역사적으로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을 보고 얼마나 많은 그 동정감 내지는 동질감을 느꼈겠어요. 그랬겠네요. 약소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달리는 그 대만, 네. 뭐 그런 걸 보고선 자기네 나라 운명을 떠올리고 나는 대만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런 불행했던 슬펐던 과거 자기들의 역사를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 체코 상원의장이 왜 대만에 가서 그렇게 외쳤는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역사적 배경을 교수님께 들으니까. 자, 그럼 예전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전 모습인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공산당 주도로 내각이 구성이 됐다고 하던데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인데요. 네. 2차 대전이 끝난 당시에 소련은 전 세계에서 우상의 국가였습니다. 부러운 나라 그리고 모범 국가였어요. 왜 그러냐? 이게 오로지 하나였던 공산 국가였는데 굴하지 않고 자본주의 세계 살아남았죠. 그리고서 미국하고 맞먹을 정도로 경제를 부강시켰죠. 가난한 나라에서. 그 다음에는 독일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이끌어서 2차 대전의 승리의 주역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성공하고 나치 처부수고 미국과 동급을 이루니까 이게 강대국들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데 시달리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완전히 부러움과 선망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거의 전부가 이 공산권으로 넘어가서 소련의 모범을 담자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위성국가가 된 거죠, 전부.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렇게 소련에 대한 추종으로 가는 분위기였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산당이 주도하는 나라로 가는 데에 대한 반발은 없었나요? 당연하죠. 처음에는 어떤 이상이 들떠가지고 소련의 외부만 보고선 그렇게 따라서 공산화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아니더라고 하죠. 자기들이 전혀 평생에 역사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감시당하고 모든 권리가 제한당하고 막스베는 공산당 독재라는 것을 안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968년에 드디어 대봉기가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난 그 봉기의 내용이라든 쉽게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활하자는 거죠. 사회주의 싫다.
공산주의 싫다, 감시 싫다, 검열 싫다, 의회제도, 사법제도 전부 정상화시키고 선거권 보장하고 언론 검열하지 말고 언론 대표의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라. 그러니까 소련이나 이런 동구권에서 볼 때는 이건 뭐야? 이것은 완전히 막스 레닌에 어긋나는 말하면 큰 하나의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프라하의 봄이죠? 그렇습니다. 프라하의 네. 봄이죠. 근데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꼭 제방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구멍이 떨어지면 큰 제방도 다 무너진다. 도미노 현상이겠죠. 그 일종의. 네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떠한 잘못도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선 이 체코가 봉기를 하니까 68년에 네. 프라하의 봄. 요거 무너지면 동구권 위성국가 다 넘어간다. 우리 공산당 다 무너진다 해가지고 5개 국가, 바르샤바 동맹군이 말하자면은 소련군, 폴란드군, 동독군, 그 다음에 헝가리군, 루마니아군, 그래가지고 20만 명이 탱크 몰고 들어가지고 완전 진압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네. 그러니까 민주자유화를 이루던 그 프라하의 봄 운동이 이제 소련으로부터 그 개혁파들이 숙청을 당하면서 예, 결국은 그 개혁파들이 주창했던 정책들이 다 이제 폐기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폐기되고, 그때 있었던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두부 체크도 쫓겨나고 해서 그 89년에 와서야 다시 이제 민주화가 되었죠. 그 20년 뒤에 방금 말씀해주신 그 민주자유화 운동 바람이 다시 체코슬로바키아에 부는 거잖아요. 그때 그 이제 동구권 그 연쇄적으로 쭉 무너질 때, 네. 그 동구권 몰락이 왔을 때 이게 체코는 정말 부드럽게 아무 피도 안 흘리고 스무스하게 그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벨베트 혁명이라죠. 벨벳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비로도라고 했지, 비로도. 예. 그게 바로 또 우리가 역사적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인 벨벳 혁명이라고 부르는 네.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 그 벨벳 혁명이 일어난 뒤에 또 몇 년이 지나고 결국 체코슬로바키아가 두 나라로 분리가 되는 거죠. 1993년에 이제 이게 두 나라가 거의 같은 민족이에요. 네.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비슷한데 말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뭐 아무래도 두 나라니까 두 지방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아주 행복하게 헤어지자. 편하게 살자. 아주 가장 행복한 이혼을 한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체코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끝으로 이 체코 군단이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좀 의외의 얘기죠. 네. 이제 이 체코 군단이요. 그 러시아 혁명에 일어났을 때 이 서방에서 공사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네. 거기에 체코 군단도 갔죠. 그러니까는 체코는 그 공산주의하고 싸우러 간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볼셰비키 붉은 군대하고 전투를 벌인 게 체코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이제 승산도 없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네. 이제 볼셰비키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체코 군단이 차지하고 점령하고 있었던 데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거든요. 네.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 붉은 군대에서 제안을 했죠. 너희들이 곱게 피한다면은 너희들 테러를 보장해 주겠다. 근데 이 서쪽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서 너희 나라로 가라. 생각해 보세요. 시베리아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브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네. 거기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기차로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해서 네. 거기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체코로 가는 세계 일주입니다. 그러네요. 그걸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 1만여 명의 그 체코 군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와가지고 일단은 무기 들고 오는 외국 군대를 미국이 받아주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브라디보스톡에서 그들이 가져온 무기들을 전부 브라디보스톡에 놓습니다. 그 무기의 일부를 김좌진 장군이 받았죠. 와. 그래서 그 무기로 치른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러니까 체코 군단이 우리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체코와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줄은 또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체코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